나를 위한 달콤한 위로. 심리학 초콜릿. 김진세 지음. 나는 왜 나쁜 남자만 만나는 걸까? 깡패 새끼가 무슨 사랑이야? 김기덕 감독 영화 나쁜 남자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깡패의 납치범의 포주인 주인공 한기가 다른 깡패에게 하는 말이지만 자신의 이야기인 셈입니다. 이 영화는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렇다고 영화 자체가 나쁜 영화는 아닙니다. 기분 나쁘게 만드는 그 느낌 때문에 작품성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청순한 미모의 여대생 선화의 남다른 사랑을 그린 영화의 끝부분에서 영화 내내 불편했던 마음은 뜻 모를 슬픔으로 더 가라앉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의 몸을 팔아 끼니를 때운다. 정말 기분 나쁜 영화였습니다. 선배, 그렇게 안 봤는데 9세대잖아? 그것도 사랑이야. 나쁜 사랑. 나를 선배라고 부르는 30대 초반의 출판 기획자 영은 씨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한기의 사랑도 선아의 사랑도 색깔이 다를 뿐이지 분명 사랑이라는 겁니다. 영은 씨는 자기도 선아의 입장이라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조건 없는 그들의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쁘다는 것은 훌륭하지 못한 것이라거나 해서는 안 될 것이 아니랍니다.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긴 합니다. 선화가 납치되어 매춘을 시작하면서 그녀의 사랑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운명이라고 하면 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사실 그런 운명을 타고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상담실에서는 그런 나쁜 사랑을 자주 봅니다. 상담실 밖에서는 더 많을 거라고 짐작하고요. 왜냐하면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버리는 나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젊은 여자들은 일종의 낭만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프로이트는 한번 크게 당하고도 매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연쇄 비극을 분석학적으로 반복적 강박이라고 했습니다. 반복적 강박에는 해결되지 않은 유아기적 갈등이나 트라우마가 심리적인 이유로 존재합니다. 당사자는 그 원인을 기억이 아닌 현실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이 매번 폭력적인 남자를 사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아버지에게 적개심을 가진 자신을 남자친구의 폭력을 통해 스스로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가해자가 밉기는 하겠지만 혹시 내가 그럴 만한 틈을 준 건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괴롭히려는 목적의 반성이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내 문제가 무엇인지, 그 뿌리는 무엇인지 기억 속에서 찾아내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척 힘든 과정이 될 겁니다. 분석은 혼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하루라도 빨리 비극을 끝내야 하니까요. 나쁜 남자의 5가지 유형.
세상에 나쁜 남자는 많습니다. 나쁜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젊은 여자들도 많습니다. 비극적 결말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나쁜 남자들과의 사랑은 나쁜 남자의 타입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쁜 남자 타입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 흔히 볼 수 있는 나쁜 남자를 5가지 타입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타입마다 특징적인 핵심과 매력이 있습니다. 핵심과 매력을 안다면 그들을 피하는 방법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마초맨이 있습니다. 힘이 그들의 핵심이고요. 여자를 지배하거나 아니면 무시하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정복이 그들 행동의 목적입니다. 근육질 몸매가 그들의 트레이드 마크이며 술, 도박, 스포츠 등 남성적인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성과의 관계도 피상적이고 자극적인 것을 즐깁니다.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는 계집애 같은 류입니다. 이런 남자는 여자를 깔보지만 이용하진 않습니다. 여자를 이용하는 짓거리는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력도 있습니다. 곧잘 정의감을 발휘해 약한 여자를 보호하거나 도와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에는 여자에 대한 업신여김이 들어있기 때문에 잠자코 널찍한 등판만 보고 살아야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따위의 일은 절대 용서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거의 미치게 할 만한 그 매력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남성적이라면 마초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생 멋지다는 생각만으로 입을 꼭 다물고 살 수 없다면 서서히 짐을 꾸리는 것이 좋을 겁니다. 결코 존중받고 살 순 없을 테니까요. 물론 마초맨은 당신이 떠난다고 해서 눈물을 짜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나쁜 남자들 중에는 그래도 제일 쿨한 편입니다. 두 번째는 피터팬입니다. 그들의 핵심은 무책임이죠. 어떤 것도 책임지기 싫은 것이 이들의 심리입니다. 어른이 되기를 거부한 셈입니다. 웬디와 같은 소녀를 유혹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는 이들은 도통 책임감이라는 걸 모릅니다. 모성애를 자극하는 단정한 외모와 어린 생각과 행동이 두드러지며 경제적 책임이나 가장의 역할을 두려워합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젊은 마인드의 순진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속을 보면 책임 없이 그저 놀려고만 하는 미성숙한 어린아이입니다. 이런 특징은 여자들의 모성애를 자극합니다. 비교적 처음에는 여자의 말을 존중하고 잘 따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긋나기 일쑤입니다. 곤경에 처해도 스스로 책임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사람을 조마조마하게 합니다. 피터팬과 사귀는 여자는 스스로 역할을 다하고 산다는 만족감이 큽니다. 마치 젖먹이를 키우는 심정이죠. 시간이 흐르면 모성애는 언제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려나 하는 걱정에서 아니 정신을 차릴 가능성이 있기는 한 거야? 라는 절망감으로 바뀌겠지만 말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당신에게 미루거나 함께한 일들이 잘못되었을 때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거나 심지어 말로는 주부처럼 집에서 살림하는 게 꿈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집안 살림에 관심이 없어 보이면 혹시 그의 머리 위에 초록색 모자가 얹혀 있진 않은지 허리춤에 짧은 칼을 차고 있진 않은지 살펴보세요. 절대로 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자신이 있다면 모를까? 그럴 자신이 없다면 애당초 만나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이들과 헤어질 때 당신은 다시 한번 놀랄지도 몰라요. 헤어지거나 말거나 그들의 책임이 아니니 이별 반응이 신통치 않을 테니까요.
세 번째는 마마보이입니다. 짐작하겠지만 이들의 핵심은 의존이죠. 마치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처럼 모든 것을 거들어 주어야 합니다. 피터팬과 약간 유사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피터팬은 아예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손해가 나도 그걸로 끝입니다. 반면 마마보이는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어떻게든 피합니다. 물론 남의 손을 빌려서 말이죠. 예를 들어 학교 숙제가 있는데 피터팬은 결코 숙제를 해오지 않을 겁니다. 마마보이는 당연히 숙제를 훌륭히 해냅니다. 다만 당신이 그 숙제를 대신 해줘야겠죠. 이들은 어머니와의 애착관계가 병적일 정도로 돈독하기 때문에 연애 시절에는 당신과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한테 하듯이 합니다. 말을 잘 듣고 혹시 화를 냈더라도 곧 화해합니다. 기본적으로 여자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해를 입히진 않습니다. 마마보이는 처음에 사귈 때 빨리 눈치채지 못하면 두고두고 후회하죠. 왜냐면 관계를 좋게 맺을 수 있는 토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 사이가 깊어지면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게다가 연하남이면 데이트 상대로는 딱일 겁니다. 일단 어머니와의 관계를 눈여겨보세요. 미주알 고주알 데이트 내용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한다든지 어머니 허락 없인 클럽 출입이 자유롭지 않다든지 스킨십을 할 때 이거 우리 엄마 향수 냄새인데? 이렇게 말한다면 한 걸음 물러나서 보세요. 그리고 그에게 절교를 선언할 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저 때는 아이처럼 때를 쓸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온달 장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모자란 친구들입니다. 외모나 성격은 물론이고 지적 수준도 떨어집니다. 이들과는 관계를 맺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성애는 물론이고 인간적인 연민까지 더해져서 한번 사귀면 헤어지기가 힘듭니다. 채워주기 위해 만난답니다. 결코 채워줄 수 없는데도 말이죠. 당신이 평강공주가 아니라면 희생정신이 투철하거나 사회복지와 봉사가 취미인 사람이 아니라면 이들과의 사랑을 시작하지 마세요. 인생이 암울해지거든요. 온달 장군 타입은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도 뻔뻔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의 감정이 더 순수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사람을 버리거나 혼내면 커다란 죄책감을 안고 살겠죠. 헤어지기 힘듭니다. 혼자 살아남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정말이지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만약 뒤치다꺼리 하기에 벅찬 상대를 만났지만 그 문제가 단순히 내 가치 기준이 너무 높아서라면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가치 기준이 과장되었을지도 모르고 내 가치 기준을 낮춘다면 잘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남자 바보 아니냐고 하거나 당신이 100번 손해라거나 혹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 말린다면 두 말 말고 돌아서십시오. 친구야말로 어쩌면 당신 애인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존재거든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그보다 당신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당신처럼 눈에 콩깍지가 씌워있는 상태도 아니니까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한니발 렉터입니다. 이들의 핵심은 반사회성입니다. 한니발 렉터는 영화 양들의 침묵에서 안소니 호킨스가 열연했던 엽기 정신과 의사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나쁜 짓에 대해 손톱만큼의 후회나 뉘우침 없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나쁜 짓은 삶의 태도거든요. 쉽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범법적인 행동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나쁜 남자입니다. 이들의 특징 중 하나는 훤칠한 외모와 교양 있어 보이는 매너입니다. 대부분의 반사회성 인격 장애 환자들은
이성이 반할 만큼 뛰어난 외형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한 번 문 먹이는 절대 놓치지 않는 맹수와 같습니다.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헤어져야 합니다. 이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쟁이 벌어질 테니까요. 나쁜 남자를 만나는 심리. 문제는 많은 여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나쁜 남자를 찾아 헤매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나쁜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여자의 심리는 보호 본능과 피학 충동의 묘한 집합체입니다. 피터팬, 온달 장군, 그리고 마마보이에게 여자는 모성애의 보호 본능이 작동합니다. 자신이 아니면 곧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거나, 그를 버리면 나쁜 여자가 될 것 같다거나, 그 남자가 곧 온달 장군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착각 속에 마음은 지쳐만 갑니다. 일종의 환상이죠. 사람을 보지 못하고 사랑만을 보기 때문에 생기는 환상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바뀌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도 바뀌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뿐입니다. 바뀌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힘 빼지 마세요. 오히려 당신이 생각을 바꾸어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마초맨과 한니발에게는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피학 충동이 작동합니다. 그들이 과학적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괴롭히면서 또는 괴롭힘 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그들의 본능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괴롭힘을 당하고 싶은 피학 본능과 충동은 쉽게 알 수 없죠. 아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순간 자신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도 헤어나오지 못하죠. 받아들이기 힘든 데다 이렇게 비참해진 스스로를 벌주고 싶은 피학 충동이 솟구치기 때문입니다. 피학 충동이라는 말이 듣기 싫다면 미련이나 집착이라고 하겠습니다. 스스로 망가져가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부여잡고 있는 집착 말이죠. 이제 당신의 파트너를 보세요. 만약 나쁜 남자라는 생각이 든다면 과감하게 행동하십시오. 당신이 갖고 있는 보호 본능의 환상과 피학적 충동이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힐 수 없게 말입니다.